다정한 참견.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일입니다. 네, 오늘은 결국 다시 만나게 될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딱 보니까 이분들은 뭐 어차피 잘 되겠네, 서로 아직도 좋아하고 있네 싶어서 다시 만나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본인의 의지로 상대방의 마음도 좀 되돌리고 서로 노력해서 잘 되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쪽이든 결국 이렇게 다시 잘 만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말 많이 사랑했을 경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부분이지만 사실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랑을 했다는 게 당연히 나는 상대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했었고 상대도 나를 정말 많이 사랑을 했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분간 서로 누구를 만나게 된다고 해도 분명히 만족할 만한 대상을 찾기는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도 조금 드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날 때도 우리는 둘 다 서로 당연히 끝까지 결혼까지 할 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났겠죠. 현실적으로 아직은 나이가 어리거나 준비가 좀 덜 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조건 결혼까지 한다라는 생각을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 다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미래에 대한 계획도 많이 세우고 추억과 사랑을 나누려고 많이 노력을 한 거죠.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핵심 부분은 둘 다 싸우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예를 들면 술, 담배, 남자 문제, 여자 문제, 이성 친구 관련된 문제들은 웬만하면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바뀌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내가 개인의 가정 환경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마음의 결핍이 굉장히 많고 좀 우울한 감정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 상대는 나의 남자친구, 나의 여자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내 괴롭힘을 감당하고 감정에 대해서 강요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사실 이런 것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적으로 내 문제인데 나 스스로 해결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헤어지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감정이 조금 남아있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서로 표현의 문제나 서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내 고집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등등, 이런 것들은 분명히 노력하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조금 성숙해지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들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만나더라도 분명 잘 만날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커플을 포함해서 제외해서 잘 만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애는 둘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헤어졌다면 내 책임과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아무리 잘해줬어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만나면서 내가 부족했었더라도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결핍이나 상대의 핵심 욕구를 굉장히 잘 채워줬던 거예요. 원래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별 노력 없는데도 상대에게 만족스러운 사람이었든, 아니면 내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대를 만족을 시켰든, 둘 다 상관없이 상대에게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필요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보통 상대에게 미련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상대를 굉장히 붙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냥 기본 베이스죠. 근데 사실 핵심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분명 상대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였는데 반대로 상대 입장에서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었냐는 거죠. 무수히 지나치는 많은 인연들 중에 한 명이었을지 아니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을지는 나 스스로가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상대에게
분명히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결국에 남녀 둘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뭐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많이 싸우고 다투고 헤어져도 결국에 재회해서 다시 꽁냥꽁냥 잘 만나는 경우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편이고 승부욕도 좀 강한 편이라 연애를 할 때도 이런 고집들을 잘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재회를 할 때부터 좀 생각이 바뀐 게, 근본적으로 이 자존심이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너무 쓸데가 없는 거구나. 이 자존심이라는 감정은 뭐 사회생활을 할 때나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가끔 내 줏대와 내 지조를 지켜나가는 데 활용을 하는 게 이 자존심이라는 감정을 가장 잘 써먹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스킬을 갖췄다 라고 생각이 들 때부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존심을 부려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여자친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 만족한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선 나부터가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면, 이 방법을 터득을 하고 깨닫게 되면 그분들은 다시 만나더라도 잘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둘 다 정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래 평소에도 좀 정이 많은 스타일일 수 있고, 아니면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을 많이 안 주고 평소에 좀 이성적이고 냉정하다, 더 나아가서는 좀 이기적이다 라는 말까지 듣지만 그 사람한테만큼은 정을 많이 준 경우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좀 거절을 잘 못하고 손해보더라도 그냥 내가 하는 그런 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헤어졌더라도 서로 쉽사리 마음속에서 정리를 다 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곁을 맴돌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외모에 대한 만족도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얼굴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신체적인 부분이 서로 이상형에 가깝거나 평소에 만나면서도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좀 많이 높았던 분들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상황을 많이 봐왔지만 저희가 사연을 듣다가도 지금 이분이 하는 말과 상황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혹시 상대방의 외모가 많이 마음에 드시냐, 그리고 본인의 외모도 좀 상위에 속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가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고 해도 서로 얼굴을 딱 보면 다 용서가 되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회해서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고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안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소개팅을 받거나 새로운 인연을 알아갈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 외모이니만큼 사실 재회를 할 때도 이 부분은 좀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